자, 우리 이제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자,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없죠. 선생님 호흡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 다 뭐라 그래? 숨 쉬는 거요.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쉬는 거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사실 호흡이 언제 빨라져요? 네가 뭐 할 때? 아까 올 때 막 땀 흘리면서 왔잖아. 네. 뭐 할 때? 운동. 운동할 때. 그치? 운동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누구야? 에너지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순간에 호흡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이때 호흡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막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호흡이란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던 무료 영양소를 누가 분해합니까? 내가 들이마신 산소라는 기체가 뭐합니까? 분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나와요? 네, 목적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누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바뀐 교과서에서 좀 더 내용을 좀 축약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누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냐? 자, 누구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고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폐를 통해서 역시나 빠져나갑니다. 누구요? 날숨의 형태로 무엇하게 되면 숨을 내쉴 때 수증기류의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요?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누구의 형태로? 오줌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얘네 둘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남은 부산물로서 누굽니까? 노폐물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에서 저렇게 해서 쟤네들이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숨 쉴 때 우리 몸에서 누구요? 공기가 무엇합니까? 이동하는 누구요? 과정을 사실 살펴보게 되면 요거를 살펴볼 때 일단 우리가 공기를 어디로 들이마셔요? 코로 들이마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우리 병원 가면 아유 기관지 염증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 교과서에서는 기관지라고 배웠는데요.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누굴 먼저 알려주고 시작할 거냐면 우리 몸에 무슨 기관, 호, 흡, 누구요? 기관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 중에서도 호흡과 관련된 호흡기관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호흡,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고 얘기합니다. 호흡과 연결된 누구요? 그 기관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호흡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숨을 어디로 쉬어요? 코로 쉬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자, 선생님의 옆모습이에요. 코 굉장히 높죠?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코거든요. 저렇게 빼쪽한 코, 선생님 코랑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공기가 들어가요. 자, 여기가요 여러분들이 콧물이 차는 공간이에요. 저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비강이라고 해. 그래서 저게 콧물이 이렇게 찬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세균이 많이 도는 거야. 그러면 왜 콧물이 차냐면 세균이 이 뒤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콧물이 차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콧물이 어디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세균을 꺼내는 게 바로 콧물이 하는 우리의 방어작용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 안에 무슨 털이 많아요? 코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짝꿍이 선생님한테 암모니아 가스로 장난친 사건 얘기해 줬었죠. 흙 들이마셨다 뭐 했어? 코털 다 빠졌다 그랬지. 코털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먼지나 세균을 거르지 못해요. 그래서 코털이 없으면 세균이랑 먼지가 다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느꼈던 건 뭐냐면 유독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코털이 다 빠졌을 때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가래가 나오지? 선생님 이제 가래가 끓었던 적은 없거든. 어릴 때 콧물이 나온 적은 있어도 왜 이렇게 가래가 끓지? 너무 많이 이제 넘어가니까 내 몸에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계속 액체를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뒷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비강이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가 코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됩니까? 기관이라고 원래는 불러요. 기관이라고 불렀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는 명칭으로 붙이냐? 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순관. 저게 무슨 중학생이 기관지를 모를 것 같아서 저런 용어로 바꾼 거야. 선생님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순관. 그 다음에 이 숨이 이동하는 관이
어디로 가면 가슴 쪽으로 가면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랬다가 더 여러 갈래로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관과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관과지. 그치? 그래서 일단 공기가 이동하는 과정은 코를 통해서 누굴 지나갑니까? 순관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어딜 통과합니까? 순관과지로 들어가요. 순관과지로 들어간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폐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순관과지가 붙어 있는 누구요? 세포 덩어리를 우리가 폐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폐 끝에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가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가 달려있는 이유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편인데요. 이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가 달려있을 때 이 안으로 순관과지가 다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파과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허파과리. 뭐라고 한다? 허파과리. 자, 허파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코에서 순관과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폐라는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허파 어디 꽈리까지 공기가 들어가서 기체가 무엇합니까? 교환되게 돼요. 어쨌든 에너지를 내는 게 목표이긴 하는데요. 우리는 발생한 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코는 누구로 되어 있다?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 털이 들어있고요. 코 내부는 축축해야 정상인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먼지나 세균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순관을 내려갈 때 역시나 굉장히 미세한 털이 있어요. 이 털이 먼지나 세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섬세한 털을 뭐라고 얘기해요? 섬모.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섬세한 털이야. 저 명칭이 뭘까? 했더니 애들이 솜털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 섬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폐가 근육이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이 학교 4층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담배를 피러 나온 발코니에 담배를 피러 나온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본 거야. 보고 학생이 자살하는 줄 알고 한 분은 119에 한 분은 112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교실에 학생이 60명씩 있을 때야. 그리고 중3 끝 무렵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대략 이렇게 출석을 막 부르고 그러질 않았었어. 4시간. 그게 3교시인가 그랬어. 근데 이 학생이 1분간 바깥쪽에 있는 발코니에 자기 떨어진 슬리퍼를 주스러 나갔다가 이게 못에 옷이 걸려가지고 확 옷이 잡아당겨주면서 밖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얘가 엄청 크게 다쳤었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그 친구 문병을 갔을 때는 사실 이제 폐가 터져 있었어. 폐는 누가 아니야? 근육이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탁 다치잖아. 누가 제일 크게 터져? 폐가 제일 크게 터집니다. 그런데 이 허파과리 안에 액체가 차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 죽는 거야. 여기 액체가 차면 안 돼. 그래서 숨 쉴 때 이 위로 누가 나옵니까? 액체가 후두둑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터지면 이 허파과리 안에 피가 차면서 피가 코로 막 쏟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폐가 터져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호수를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퍽퍽 나오는 거야. 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이제 학생은 선생님을 못 봤어. 애는 의식이 없었거든. 그래서 폐는 누구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는 누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못하는 특징을 가져요. 자, 그 대신 이 폐가 너무너무 잘 터지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하게 됩니까? 네, 여기서요. 이렇게 얘를 보호하려고 무엇하게 됩니까? 갈비뼈로 누구를요? 얘를 이렇게 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 선생님 갈비뼈를 본 적이 없어. 앞뒤로 원래 갈비뼈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 몸이 두꺼운 편이라 갈비뼈를 하면 어떻게 갈비뼈 있나요? 하고 자기 몸에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로 폐를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갈비뼈는 우리 몸 중에서도 좀 잘 안 부러지는 뼈에 해당해요. 내부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이라. 근데 작년 초에 선생님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왜 부러졌는지 몰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송정 씨 이거는 부러질 수 없는 뼈예요. 이 뼈 중 누가 하나 부러진 거야. 그래서 3월 달에 부러졌는데 5월 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해서 물론 아팠어. 근데 선생님이 왜 여기가 아프지? 그러다가 5월 초에 이 정도면 폐암이야. 너무 아픈 것 같아 해서 병원 갔더니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폐를 찌른 거야. 그 너무 아팠던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3월 초쯤에 부러진 것 같은데요. 이러고 2달 동안 돌아다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보고 나보고 혹시 남편한테 맞았냐? 솔직히 말해라. 이거 이렇게 때려야 부러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뭘 하다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부러졌었어. 근데 이렇게 되면 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폐가 좀 찔리게 되면 엄청 아파요. 그때 선생님 마지막에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병원을 간 거거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낙상해서 이게 부러지면서 폐가 터지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로 그어진 막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로막.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뼈예요? 갈비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우리가 내 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이렇게 된 이렇게 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갈비뼈와 가로막이 폐를 감싸고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흉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흉자야.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기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럼 흉부외과를 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의 무슨 개입니까? 이게 호흡기예요. 자, 그러면 호흡기관을 살짝 살펴봤고 공기가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세균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공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실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까지 끝부분에서 다양하게 공급된 공기 중에서 우리는 산소를 취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알아둘 거냐면요. 자, 이렇게 호흡기관을 배웠어.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무슨 운동으로 들어갈 거냐면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자, 사람의 호흡 운동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 운동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너무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누구야? 폐는 누가 아니다? 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공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팽창하고 스스로 공기를 내보내려고 수축을 할 수 없어요. 자, 폐는 누가 아니다?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치? 그래서 스스로 누구와 누구를 할 수 없다. 수축과 누구를 할 수 없다. 이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존재하는 게 갈비뼈와 가로막이야. 갈비뼈와 가로막이 쭉 하고 폐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빠져나가. 갈비뼈 가로막이 쭉 하고 공간을 넓혀서 흉곽을 넓혀주면 공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누가 이동할 때 공기가 이동할 때 모든 물질은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해요? 그렇지, 적은 곳으로 이동하지. 공기가 많은 곳에서 우리는 누가 높다? 기압이 높다. 공기가 적은 곳에서 기압이 뭐하다? 낮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자, 여기서 공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한다?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맞죠? 그래서 누가 높은 곳에서 기압이 무엇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무슨 곳으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폐 내부의 압력을 무엇시켜주면 변화시켜주면서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공기가 스스로 이동하게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 밖에 공기 중의 기압은 항상 몇 기압이에요? 1기압입니다.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폐 내부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춰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무슨 숨이라고 얘기합니까? 물숨이라고 얘기해요. 내쉬는 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숨이라고 얘기해요. 폐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뼈? 갈비뼈.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요? 가로막. 얘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거야. 그럼 여기 내 공간이 커져야 되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갈비뼈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되지. 그럼 여기 있는 갈비뼈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죠. 가로막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면 폐를 누르지 않을까요? 그치? 내려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갈비뼈는 올라오고 가로막은 뭐 해야 돼? 내려가야지 폐 내부의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는 올라가요. 가로막은 무엇해요? 내려가요. 그러면 누구요? 자, 우리 흉곽 있죠. 가슴에 누구요? 부피는 커져요, 작아져요? 흉곽은 커져요. 됐나요? 이 내부 공간이 넓어져. 그러면 흉곽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 흉곽 내부가 공간이 넓어지니까 눌려 안 눌려? 안 눌리지. 우리 버스 탈 때 막 사람 많아서 이렇게 하면 그치 눌리지. 그런데 사람이 적어지면 눌려 안 눌려? 안 눌리는 것처럼 얘네는 무엇합니까? 흉곽에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면 내부 공간이 넓어지면서 압력이 높아져 낮아져? 그렇죠, 낮아지게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폐 역시 마찬가지야. 폐도 아무도 안 눌러. 폐 부피가 커져 작아져? 폐 부피가 커져. 흉곽이 안 누르니까 폐가 이렇게 펴지는 거야. 그러면 폐의 누구요? 압력도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이렇게 돼. 그럼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쪽은 늘린 기압이에요. 그런데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올라오고 누구요?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0.8기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기압에서 몇 기압으로? 0.8기압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압력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얘들아? 밖에서 몸 어디로 들어오게 되니까 얘들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날씨는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가 뭐해? 내려가. 폐를 눌러야 돼. 그래야지 공기가 이렇게 막 쥐어짜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가로막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고 올라가.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압력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지. 그러니까 폐의 부피도 작아졌어. 폐의 압력도 뭐해져? 낮아져. 폐의 압력이 뭐해져? 높아져. 눌렀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몇 기압까지 올라가냐? 폐 내부가 1.2기압까지 올라갑니다. 얘는 늘 1기압이지만 내부가 1.2기압으로 높아졌죠. 공기가 안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안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밖으로 무엇하게 되는 거야?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네, 들숨과 무슨 숨으로 나눠졌어요? 날숨으로 나눠진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호흡 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호흡 운동의 누구에 해당하죠? 얘들아? 과정에 해당하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누구로 옮겨놓은 게 있냐면 실험으로 옮겨놓은 게 있어요. 세 번째, 요거를 우리가 탐구 내용으로 옮겨놓은 게 있거든요. 자, 이 호흡 운동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투명한 컵을 하나 준비해요. 일회용 컵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자 유리관을 달아요. 또는 누구한테 우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Y자 빨대를 만들어서 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숨관 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숨관, 그렇지, 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를 달아? 풍선을 달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기다가 누구 합니까? 풍선으로 이렇게 고무막을 막아놔. 여기다가 누구를 막아놔? 고무막을 무엇합니까? 막아놓습니다. 자, 그럼 저 Y자 빨대는 순간까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풍선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폐에 해당하는 거야. 고무막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가로막에 해당해. 그런데 갈비뼈를 표현하기 어려워. 왜? 이렇게 된 컵 자체가 테두리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갈비뼈를 표현할 수는 없으나 가로막과 갈비뼈라고 말할 수 있는 요 공간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가슴에 그렇죠, 흉곽. 그래서 흉곽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가로막을 밑으로, 고무막을 밑으로 내려요. 고무막을 밑으로 쫙 잡아당기면 내부의 공간이 넓어져 안 넓어져? 넓어지죠. 그치? 그러면 바깥쪽은 늘 몇 기압인데? 1기압인데 안쪽은 기압이 0.8, 0.7로 낮아지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풍선이 이렇게 해서 빵빵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빵빵해지게 되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얘들아? 탐구 내용, 호흡 운동으로 옮겨놓은 이런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들숨의 성분과 날숨의 성분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자, 숨에 누구 들어갑니까?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실험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BTB 용해를 많이 이용해요. 그치? 자, 우리 BTB 용해 누구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까?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산화탄소 양이 무엇할 때? 많을 때. 그 다음에 중간일 때. 그 다음에 뭐 할 때? 적을 때. 많을 때 무슨 색? 노란색. 중간일 때 녹색. 적을 때 무슨 색? 청색.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외워두라고 했었는데요. 뭡니까? 노녹청. 뭐라고요? 노녹청. 그래서 우리 광합성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이 노녹청의 색깔은 바뀌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무엇 하게 됩니까? 여기 비커에다가 무엇 하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녹색의 BTB 용기를 넣어요. 넣고 무엇 하게 되냐면 공기 펌프 알죠? 풍선에다 공기 집어넣는 거. 그치? 공기 펌프로 무엇 합니까? 공기 펌프로 공기를 무엇 합니까? 주입을 해요. 그러면 사실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 때문에 살짝 노랗게 변해요. 그런데 여기는 빨대를 연결해서 누구를 불어요? 입김을 불어냅니다. 입김을 불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는 입김이 들어가면서 얘가 완전 노랗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완전 노랗게 바뀝니다. 이것으로 보아 일반 공기 안에 있는 기체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죠. 이게 이제 들숨의 성분이거든요. 들숨의 성분보다 여기서 입김에서 나오는 게 무슨 숨이에요? 날숨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지? 날숨의 성분의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적다?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어. 자, 그러면 사실 뭘 확대해서 니네들이 봐줘야 되냐면 이 폐 끝에 붙여져 있는 누구로 봐야 됩니까? 폐포 누구에 대해서? 꽈리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교환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기체 교환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기체고요. 교환. 그렇지? 자, 이 기체 교환에서 먼저 알아두셔야죠. 지금까지 기체 교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기체를 들이마셔서 기체 성분을 이동만 시켰지 실제 내 몸에 있는 다양한 여기 있는 조직세포와 기체를 교환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하죠? 적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 기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에서 내가 들이마신 공기 안에는 누가 많습니까? 산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혈액 안에는 누가 많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에너지를 쓸 만큼 썼고, 그리고 노폐물이 누가 발생했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거든. 자, 이런 것들의 기체 교환의 원리가 선생님 여기서 뭐 했어? 방구 꼈어. 조금 있다가 네가 뭐라 그래? 선생님, 단둘이 있는데 뭐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퍼뜨렸어? 안 퍼뜨려도 농도가 진한 곳에서 옅은 곳으로 퍼져 안 퍼져? 퍼지지. 그치?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체는 뭐한 곳에서 뭐한 곳으로 퍼져나간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치? 그래서 기체의 무슨 차? 농도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체의 농도차에 의한 농도가 진한 곳에서 옅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누굽니까? 중학교 1학년에 배웠죠?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를 사실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요. 기체의 농도 있죠? 기체의 농도. 기체의 농도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체 분자.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차라고도 합니까? 분압차라고 얘기합니다. 기체의 농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압. 그치? 그래서 농도차 뭐라고 합니까? 기체의 농도차 분압차에 의한 확산. 저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이마신 공기는요, 순간가지 끝에서 누구요? 허파과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허파과리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누구라고요? 허, 파, 누구라고요? 과리라고요. 자,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체를 교환할 거면 허파과리의 테두리가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뭔가를 교환할 거야. 그래서 이 틈새로 기체가 이동할 거야. 그러면 허파과리 테두리가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그릇이 얇아야죠.
얇아야지 물질이 셀 수 있지. 그리고 이 허파과리 자체를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얘가 무슨 혈관이에요? 모세 누굽니까? 혈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허파과리의 요 테두리도 모세혈관도 허파과리와 서로 누구를 할 거기 때문에 물질을 교환할 거기 때문에 둘 다 두꺼워야 된다, 얇아야 된다. 매우 무엇하다? 얇다. 그치? 매우 얇은 구조로 물질을 교환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뭔가 이동하려면 두꺼운 게 아니라 얇아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장에서 나온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그래요? 정맥이라고 그래요? 동맥. 그렇죠.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와야 허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피 있죠. 어디로 들어오는 피? 허파과리로 들어오는 이 피가 타고 오는 요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이에요. 폐랑 연결됐으니까 무슨 동맥입니까? 폐동맥입니다. 왜 허파과리에 왔어요? 산소 얻으러 온 거예요. 맞나요? 산소 얻으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허파과리로 이산화탄소를 무엇합니까? 반품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산화탄소를 무엇하면서 주면서 허파과리를 돌아서 누굴 가지고 갈 거야? 당연히 산소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허파과리에 누가 많아요? 외부에서 들이마신 누가 많아? 산소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산소가 어디로 갑니까? 네, 어디로? 요 혈액으로 퍼져나가죠.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적은 곳으로. 아,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그 다음에 누구요? 허파과리 내부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무엇된다?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으로 확산돼서 이 혈액이 다시 심장에 펌핑을 받으러 가야 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누구요? 정맥. 그치? 폐랑 연결됐으니까 무슨 정맥? 폐정맥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모두 시험으로 좀 잘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억할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권골근 피를 정맥이랑 상관없어요. 무슨 혈? 정맥혈. 그치? 혈액의 성분에 따라 혈액의 이름이 나눠지는 건 정맥혈과 동맥혈이 있어요. 저 정맥, 동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 그 다음에 폐 누구는요? 정맥은 누가 많아요? 산소가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산소가 많죠. 그치? 이러한 혈액은 우리가 무슨 혈이라고 얘기합니까? 동맥혈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예, 동맥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 허파과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허파과리 같은 이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자, 우리 잘 들어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요, 빵을 만들 거야. 빵을 만들 건데 빵 하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요거 잘 익어요, 안 익어요? 크게 만들면 익히기가 그렇죠. 어렵죠. 내부까지 속이 잘 익기가 어려워. 그런데 빵을 조그맣게 반죽을 쪼개놨어. 이러면 오븐에 넣었을 때 잘 익어, 안 익어? 되게 빨리 익죠. 자,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스테이크 구울 때 고기가 뭐해? 두꺼워. 근데 똑같은 크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잘라라. 빨리 익어, 천천히 익어? 빨리 익어. 왜?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 안 넓어? 이게 다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야. 얘는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 이게 다야. 근데 얘는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 펴보면 더 많아, 적어? 많죠. 선생님이 호떡 구울 때도 뭐 한다 그랬어요? 호떡을 이렇게 눌러서 얇게 펴놔.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면서 빨리 익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익힐 때, 음식을 익힐 때 빨리 익히고 싶다면 덩어리를 크게 해요, 작게 해요? 작게 하죠. 그치? 이러면 표면적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그쵸?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더운 동네 사는 사람들 있지. 태국, 필리핀. 사람들 체구가 커요, 작아요?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 체구가 작아. 왜? 너무 더워. 열에너지가 잘 방출돼야 돼? 안 방출돼야 돼? 잘 방출돼야 돼. 그래서 체구가 큰 거보다 뭐해? 작아. 작으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안 넓어져? 넓어져요. 요런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추운 동네 가면
몸집이 큰 게 유리해, 작은 게 유리해? 큰 게 유리해. 세포를 겹겹이 쌓아놨잖아. 그럼 표면에 있는 세포만 공기가 접촉하고 안에 있는 애들은 접촉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에 비해 공기가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 에너지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교환해야 돼. 효율을 높일 때 무엇합니까? 접촉 면적을 넓게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공기를 교환하려면 폐 끝에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로 만들어놔서 전체가 그렇게 됐죠. 정말로 무엇해지게 됩니까? 얘들아, 접촉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허파과리는 자, 누구와 접촉 면적을 넓혀? 공기와 접촉 누구를 넓혀? 표면적을 넓혀. 접촉 표면적을 무엇하여? 넓게 하여 누구를요? 기체를 어떻게 교환합니까? 효율적으로 교환한다. 기체를 효율적으로 무엇한다? 교환한다. 한 번 숨을 쉬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누가요? 허파과리가 모두 다 저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청 많이 달려있으니 한 번 공기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배웠어. 자, 요 그림을 좀 냅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그래서 저렇게 교환한다 그랬지. 자, 저렇게 교환하는데 저게 끝이야? 아니, 허파과리에서 누구요? 산소를 얻은 혈액이 심장에서 펌핑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온몸에 있는 무슨 세포로 가야 돼요? 조직세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하는 기체 교환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선생님 몸에 조직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렇게 해서 또 조직세포 틈새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정맥동맥은 아니죠. 동맥, 정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치? 이런 누구는요, 얘들아, 혈관들은 지금 사실 피부 바로 아래에 보이는 이런 혈관은 다 정맥이에요. 동맥은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은 조직세포 사이사이로 못 지나가고요. 저 세포 틈새를 지나가려면 저 혈관은 무슨 혈관이어야 되죠? 그렇지, 똑똑하네.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으로 무엇합니까? 네, 붉은색 누가요? 적혈구가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저 적혈구에 산소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무슨 세포에서 네, 주변에 있는 무슨 세포에서? 조직세포에서 신나게 누굴 만들어냈어요? 네, 계속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조직세포 사이사이에는 노폐물 중 누가 끼어들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끼어들어 있어요. 많죠. 그런데 누구 사이에는 모세혈관 사이에는 누가 끼어 있어요? 산소가 끼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산소가 끼어 있죠. 그럼 모세혈관은 산소가 많고 조직세포에는 누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러면 산소가 많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누가요? 산소가 무엇됩니까? 확산. 다시 한번 확산. 뭐라고요? 확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어디로 얘들아? 모세혈관으로 역시나 무엇입니까? 확산. 알겠죠? 그래서 저 화살표를 좀 달리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무슨 교환이 이루어진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한 번에 좀 표시를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체 교환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얘들아? 네. 자, 폐에 있는 허파과리와 누가 일어나요?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를 교환해요.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요, 마지막에 내 온몸의 곳곳에 있는 무슨 세포에게? 조직세포에게 양분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좋은 거 줘야 될까요? 나쁜 거 줘야 될까요? 그렇지, 좋은 거 줘야지.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한테 또 좋은 거 줘야지. 그럼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쓰고 남은 안 좋은 물질을 반납해서 내보내야 되죠. 그럼 모세혈관도 허파과리에게 안 좋은 물질을 반납하죠. 그래서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누구 이동? 누구 이동? 산소 이동.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누구 이동?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동.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흡이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누구에서의 기체 교환이야? 어디에서? 폐에서 무슨 교환이야? 기체, 그렇지, 교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디에서의 기체 교환이야? 얘가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이다. 조직세포의 기체 교환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마무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사실 완전한 상식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이게 암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구도를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의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가 평상시 필요한 누굽니까? 생활 상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림도 한 2번만 그려보면 니네 나이에 니네 머리를 저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참 진짜 머리 좋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폐에서 기체 교환,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기 전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지?